저는 이제 사실 대치에 있을 때도 무조건 저는 사람 한 명이 오롯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형 강의 뭐 조교 써서 여러 명 돌릴 수 있지만 절대로 그 강사가 하는 것만큼의 시너지는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치에 있을 때도 저는 항상 20명, 그 20명을 항상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원에 올 때도 무조건 소수로만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한 반에 아무리 많아도 9명입니다. 9명이 넘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은 되고 있는 애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서 올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대학을 잘 갔습니다. 네, 수시로 다 수시로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신에 있어서는 잘 알아요. 중등 내신은 사실 껌이고 그래서 고등식으로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중등에 적용을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도 다 고등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아무래도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지는 않으니까 좀 새롭고 뭔가 좀 단과강의 받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말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키웠던 이제 저희 아이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좀 어떤 아이가 되면 좋을 거고 어떤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할까 이거를 많이 분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영어의 최종 목적은 여기서 서서 해도 될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영어는 시험 점수 중등 때는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시험 점수 반짝 나오는 건 아니고 저는 궁극적으로 고등까지 그래서 네가 사고력을 키워주고 논리력이 조금 되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학을 가면 우리가 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많이 수업을 하니까 좀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제가 길러주게끔 좀 허리를 짜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는 속도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력 좋아야 하고 이 해석력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글도 그냥 써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이가 그거를 자기 언어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이 사고력까지 조금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초등에서 중등에서 고등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각 나이에 딱 요만큼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단계를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여기에요. 언어의 구조와 사고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고등 때 사고력 늘리라고 하면 절대 못 늘리거든요. 고등 가서 갑자기 얘가 없던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등 때부터 조금 필요한데 아이들이 보통 영어를 해석하라고 하면 그냥 드립다 씁니다.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 그대로 쓰고 이 문장의 구조 자체를 좀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부가적인 것보다 누가 뭐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누가 뭐 했는지가 주어와 동사 찾기거든요. 근데 주어와 동사 찾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명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 명사가 우리나라 언어랑 다르게 영어는 관사를 붙이잖아요. 이 관사에 대해서 조금 낯설다 보니까 관사가 나와서 어디까지 명사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명사는 제일 끝에 나오는 거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결국엔 어나 언이나 더로 시작해서 명사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동사예요. 동사는 투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고 막 pp도 있으면서 준동사로 확장이 되는데 이 준동사하고 동사를 같이 아는 애들이 많아요. 섞여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아닌데 다 동사로 해석을 하고 동사인데도 동사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연습시키는 게 이제 중등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다 해석을 시켜요. 문법의 법은 그냥 말을 이해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중등 때 뭐 단수 쓰고 복수 쓰고 여기는 투 쓰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는 문법 문제 다 한 문제 나오고요.
결국엔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다 해석을 하게끔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긴 호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고등의 맛보기 단계가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때부터 이제 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읽는 법, 이제 시간 어택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을 위한 준비를 시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강의식 수업이 일단 바탕으로 되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과외식으로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다 1대1로 해주다가 아이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 하고 이제 저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하고 야야야 이렇게 시키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다 강의 수업으로 돌리고 그래도 저희는 소수잖아요. 그래서 1대1로 과외식 관리도 들어갑니다. 띄워놓고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해석력과 논리력의 전환점이 딱 중등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휘, 문법, 독해를 다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하나로 보고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법 제일 싫어하죠. 일단 문법에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게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건 제가 정말 기깔나게 잘 가르치고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국문과라서 영어랑 언어 우리말이랑 뭔가 다른 점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는 모든 문법이 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다 교육을 시켜서 제 방식대로 다 가르치게끔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원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지만 무조건 애들한테 예문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쓰기까지 확장을 시키고 항상 애들한테 문법은 독해 잘하려고 우리가 문법 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고등학교 가면 문법으로 글쓰기 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항상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단어 뜻 이렇게만 시험을 보는 학원이 대다수인데 저희는 문장 안에서 단어를 넣는 시험을 봅니다. 물론 해석을 줘요. 한글말 해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 어순이랑 영어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외웠는데 이 한글 뜻에서 바뀐 걸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순 문제라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시험을 볼 때도 항상 문맥강에서 청크를 뚫어놓고 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을 일단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 문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중에 천일문이 그렇게 잘 팔려요. 첫 문장으로 잘 끝내자 이거죠. 한 문장 해석을 다 하고 나면 곧장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문장과 문장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물론 독해 수업, 정규 수업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특강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논리력을 기르는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도 고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맛보기 정도의 유형별 문제풀이를 들어가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고2, 고3 이제 대치동에서는 중3 때 고3 제목 뭘 눌러요? 네, 내신과 모의고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A반이 이제 중1, 예비 중1 이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3월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마중 당연히 그래머 중에서는 사실 시중에 있는 책이 좋습니다. 중등은 강사가 쓰는 교재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그렇게 시중에 있는 문제를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많은 자료를 굉장히 잘 녹여낸 게 저는 시중 교재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 교재를 저는 한 권을 잘 뽑아보는 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마중으로 시작해서 지금 사실 저하고 시작한 N반 친구들이 A반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레벨 1을 다 끝내면 이거보다 조금 까다로운
이제 기출로 때려잡는 영문법 2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저는 한 단계 올라오기 전에 첫 문장을 반드시 하고 넘어갑니다. 문법을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시켜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A랑 N반과 W반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NW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W반은 상위권이라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N반 친구들이 바로 모의고사를 가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에 뭔가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는 NW반 다 신설을 해서 뭔가 중등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영어 독해 한번 맛보고 와라 라고 해서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규 때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내신이 한 달을 해야 돼요. 4주. 뭐 한산중 같은 경우는 제가 3주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산중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서술형도 없고요. 주가 정도라서 빡세게 하면 3주 가거든요. 그래서 정규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고등을 어쨌든 대치동에서 했기 때문에 중등에 대한 모든 교재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누리는 그 교재 그대로 해서 복합 문법 독해 이렇게 특강으로 이어져서 보충을 하는 걸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꼼꼼하게 하는 선생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다 놓은 거고, 아이들한테 문법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문제풀이만으로 해결을 하진 않고요. 제가 수업한 내용 그대로 너희들이 한번 써봐라. 원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예문도 한번 써보라 라고 해서 쪽지 시험도 보기도 하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기출 뒷대감이 좋은 이유가 이 교과서 속 예문을 이 문법으로 녹아들게끔 문장을 주어지고 있어요. 이 문법이 어떻게 한글로 쓰이는지. 그래서 이거는 다 해석을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때는 당연히 자기가 배우는 문법 정도는 줄줄줄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문법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 문제 풀 때 주의할 것, 예문 아는 거 그냥 싹 다 써. 그래서 싹 다 쓰고 나면 저하고 이제 오답을 잡아주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검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영어를 대충 해요, 애들이.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수학은 문제풀이를 굉장히 꼼꼼히 해서 90까지 다 쓰는데 영어는 단어 암기할 때 눈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교정을 시키고 있고, 문법 그냥 듣고 문제 풀죠. 이것도 제 문법 교재책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독해 눈으로 풉니다. 저는 애들이 정말 독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펜을 안 들고 독해를 푸는 거예요. 근데 다 틀려요. 진짜 다 틀려요. 못하는 애들이 왜 까불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읽고 원하는 목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아서 핵심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거 제가 그냥 남자애들도 다 수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도 좀 꼼꼼히 공부할 수 있게, 수학처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이끌어주는 학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제가 매 시험 그리고 한 달씩 제가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요. 여기 한 명 10점에 9.5 준 친구가 있어서 제가 99.9점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선생님 수업 만족도는 다 100점입니다. 그만큼 수업은 자신 있고요. 친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히 가르친다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알고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은 저는 꼭 공유를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점 잡아줘야 돼요. 안 좋은 점은 하지만 제가 잡으면 됩니다. 막 굳이 학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얘가 숙제 안 해왔어요. 숙제 안 해올 때마다 전화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최대한으로 해결을 하고 대신에 칭찬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항상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이 눈치를 본다는 게 애들의 뭔가 사소한 표정 변화라든가 얘가 공부할 때 한숨을 한번 쉬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있으면 다 부모님들이랑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친다라는 거 솔직히 어머니들도 아셨으면 바라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화 상담은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화 상담은 제가 바빠요. 왜냐면 애들을 다 봐줘야 돼요.
1대1로 다 꼼꼼하게 챙겨야 돼서 이런 것들 모아놨다가 어머니들이랑 이제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좀 드리는 편이고, 전화 상담은 이제 요청을 하세요. 어머니들이 뭐 문제가 있다, 애가 요새 숙제 잘하고 있냐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엑셀도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쯤 해서 이제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다 모셔서 아이 책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재밌게 수업하려고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저랑 이제 총괄평가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수학이랑 같은 날에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시험 점수가 한 번, 사실 모의고사 아이들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한 번 처음에 저하고 했을 때보다 그 다음 시험 봤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 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관리는 워낙 수업은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듣습니다. 다만 그거를 소화까지 시키는 거는 잘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명 테스트 아까 단어만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와서 보는 건 단어 테스트를 영어 쓰기, 한글 쓰기, 그리고 처음부터 뚫어서 그 안에 넣기까지 해서 총 중등은 50문제를 보고요. 그 중에 45개까지만 통과합니다. 제시를 거의 다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래 쉽게 하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엑셀을 다 기입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진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단어책도 그냥 덜렁덜렁 들고 와서 학원 와서만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등원을 하면서 단어책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수업 전까지 이제는 저희가 핸드폰을 주지를 않아요. 한 번 내면 쉬는 시간 때도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좀 테스트를 보고 있고, 저희가 수요일에는 필수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빠진 아이들, 보강을 동영상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못했던 부분이나 제대로 해왔는지 체크하는 거를 수요일에 필수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9명까지는 충분히 시간 안에 잘하고 있는지 체크 가능해요. 그래서 1대1로 가해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 문자는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은 얘가 단어를 얼마나 통과했는지 그 정도 해서 어머니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신을 조금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오륜중, 한상중, 동국중, 고성중 이렇게 4개의 내신을 하고 있고, 사실 한산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 오륜과 동국은 문법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좀 스타일이 다른 게, 동국중학교는 선생님이 좀 올드하신 편이라서 그냥 정말 문법 자체만을 물어보는 시험을 많이 내서 좀 까다로운 편이고, 오륜중은 이 문법을 쓰는 걸 확장을 얼마나 잘하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오륜중은 반드시 서술형이 들어가고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대표 원장님이 뭐 영어는 즐겁게 하라고 했지만 저는 내신 때 얄짤없어요. 고등처럼 시킵니다. 그래서 할 것 다 해야 가고요. 그 할 게 좀 많고, 그래서 수요일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게끔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대형 학원 다니시면서 아이들 빡빡하게 넣어서 좀 궁금했던 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신 점들 저희 원어잉글리시에서 제가 잘 채워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키워냈던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서도 영어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읽는 영어로 바뀌는 그런 순간 만들어드리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